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진형입니다. 기업하기 좋고 일자리가 넘쳐나 사람들이 몰려드는 도시, 아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바라는 꿈일 겁니다. 서울시 면적의 3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홍천군 역시 그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민선국이 홍천군정은 어떻게 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를 완성할까요? 주연 방송은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와 함께 지역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심폐수생 프로젝트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홍천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민선국이 홍천군 비전이 담긴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자, 홍천을 더 넓게, 군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앞장서시는 신영재 홍천군수, 그리고 지역의 핵심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실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홍천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자, 군수님 먼저 재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큰 표차로 홍천에서 20년 만에 연임 군수가 되셨거든요. 네. 소감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에게 큰 믿음과 신뢰를 보내주신 홍천 군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년 만에 연임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또 제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은 홍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문 홍천 광역철도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고 국가 항체 클러스터 사업 또한 바이오 산업의 기반을 차근차근히 다져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재선은 그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국민 여러분들의 확인이자 동시에 이제는 그것을 성과로 보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임기를 준비해서 결실로 넘어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천을 더 넓게 그리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처럼 국민 한 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4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국민께서 다시 힘을 좀 실어주신 만큼 지난 임기부터 추진해 오셨던 군정 방향이나 핵심 사업도 이어가실 것 같거든요. 네. 군수님, 민선국의 군정 비전과 목표는 혹시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민선국의 군정은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이라기보다는 지난 민선 8기 동안 쌓아온 성과와 방향을 더 단단하게 이어나가는 데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취임식도 뭐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아주 간소화해서 직원 조회에서 직원들과 함께 취임 선서로 가름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민선 8기의 군정 비전이 힘차게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이었다면 이번 민선 9기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 홍천을 군정 비전으로 삼게 됐습니다. 수도권 광역철도 시대를 준비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천을 더 넓게, 국민을 더 행복하게 라는 군정 구호 아래 경제와 그리고 농업, 복지와 교육, 그리고 신뢰받는 행정까지 군민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6가지 군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목표를 바탕으로 홍천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간 것, 그것이 이번 민선 9기의
비전이자 핵심 목표입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사실 민선국이 최우선 과제가 아무래도 수도권과의 철도망 연결인 그 용문홍천 광역철도가 아닐까 네,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난해 말 이제 정부에서 예비 네. 타당성 조사도 통과가 되었고요. 네. 앞으로의 추진 절차는 좀 구체화가 되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잘 이겨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이었거든요. 예. 그날은 이 용문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는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예타를 통과한 만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단계가 차근차근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5월 27일 날 기본 계획에 대한 용역이 국토부로부터 발주가 되었다는 소식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예. 이번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용문 홍천 광역철도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구상이 되는지 그리고 공사 기간과 사업비는 또 얼마나 될 것인지 이런 개략적인 그 노선과 정거장 또 차량 기지 건설 계획까지 많은 내용을 담아내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그런 구상 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런 밑그림을 그려 나가는 단계에서는 우리 홍천 군민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돼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철도의 노선과 또 역사가 어느 자리에 위치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결정되는 기본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 홍천 군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최대한 우리 홍천 군민들의 경제적 효과와 또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는 예.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본 계획 단계가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 계획 단계에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서는 실제로 공사비가 얼마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공사의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런 실시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공사가 착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을 아마 저희는 2030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네. 2030년 이 공사가 발주가 되고 본격적인 착공이 들어간다면 2034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공사 기간이 내에 개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과정에서는 많은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또 토지를 보상해 두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뭐 토목이나 건축 또 기차가 다니는 어떤 궤도에 대한 자세한 철도의 기계적인 설비 이런 것들도 다뤄져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저희가 잘 이겨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이러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2034년에 홍천에 철도가 정말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또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과 잘 협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이런 단계적 상황들이 최대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어보니까 뭐 예산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총 사업비가 약 1조 1천억 원이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 사업비의 70%는 이제 국비로 지원을 받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나머지 30%가 강원, 경기 그리고 홍천과 양평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담을 해서 내야 되는데 재원 마련 계획 혹시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용문에서 홍천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전철 말 그대로 이제 광역철도 사업이거든요. 네. 그리고 광역철도 사업은 사실 수도권 내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인데 이 비수도권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사실 전례가 없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법적 절차도 이제 선행이 돼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는 이 광역철도의 사업비는 국가에서 70% 그리고 지방에서 30%를 부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 우리 홍천군이 다 30%를 되는 건 아니고 또 경기도와 강원도 또 경기도 양평과 강원도 홍천군이 이 사업비를 분담을 해서 나눠내는 형태가 되겠는데요. 앞으로 이 1조 1천억 원에 대한 약 30%의 사업비를 그러면 우리 홍천군에서는 얼마를 부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도 이제 협의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네. 대부분 저희가 아마도 한 900억 정도는 우리 홍천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목돈을 함부로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지난 5월 27일 날 홍천군 철도 기금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네. 공포했습니다. 이 조례가 만들어짐에 따라서 내년부터 차근차근히 이 기금을 모아서 이 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저희가 적립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도 이 기간 내에 큰 목돈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그 준비를 해서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도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과의 이 사업비 분담에 대한 것들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께도 여쭤볼게요. 홍천이 수도권 배후 도시로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광역철도의 조기 개통과 이제 체계적인 역세권 개발 사업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이를 위해서 홍천군이 해결해야 할 과제 있다면 무엇이 좀 있을까요? 일단 조기 개통을 통해서 2035년보다 빨리 개통하겠다라는 부분은 중간 과정이 이제 부실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2035년 이후로 쭉 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재원 분담입니다. 이게 혼자만의 사업비를 대는 게 아니라 사자간 그 홍천군과 강원도, 양평, 그 경기도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협의가 끝나야지 이후에 설계, 착공 단계로 진행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세권 계획 같은 경우는 철도는 굉장히 좀 비싼 수단입니다. 네.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홍천군 입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역세권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서울역이라든가 동대구역처럼 굉장히 큰 건물을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받으시면 안 될 것 같고 홍천군이 바라는 어떤 공간적인 기능을 이 역 주변에 부여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국토부에서 역사 위치를 결정을 할 텐데요. 역사 위치가 확정되기 전에 군이 생각하고 있는 공간 구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먼저 반영을 유도하는 방안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철도 통과로 인해서 단절되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선을 저희가 볼 수도 있을 테고 역사의 위치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다른 지역 사례를 보자면 역사 위치는 정해져 있는데 그 역사를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어긋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홍천의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 산단과의 공간적인 정합성도 함께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군수님, 그 홍천의 또 다른 핵심 네. 과제입니다. 국가 항체 클러스터. 이 네. 부분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네. 활성화를 해서 첨단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홍천의 항체 산업. 그렇다면 현재 진행 상황은 좀 어떻게 됐습니까? 홍천에서 바이오 산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예. 아니 홍천에서 바이오 산업 이렇게 이제 의아했던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홍천은 국가 항체 클러스터라는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화 항체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선 8기 4년 동안 우리 홍천군은 농업, 관광 도시에서 이제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의 중심 도시로 그 거점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천이 항체 산업 현재 진행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계 수준의 인프라가 이제 구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에 홍천 국가항체 클러스터 1단계 사업이 준공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먼저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 그리고 미래감염병 연구센터, 그리고 면역항체 치료제 개발지원센터가 이미 완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연구시설이 완공돼서 운영함에 따라서 이 연구시설에는 자동화 기반의 첨단 분석 장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주 벤처 기업들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또한 초기 투자가 없이도 곧바로 신약 연구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격적인 제도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천이 바이오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그리고
기회발전 특구라는 이 두 가지의 특구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입주 기업에서는 5년 동안 소득세, 법인세를 100% 감면을 받게 되고요. 또 이후 2년간은 또 50%씩 또 세제 감면을 받게 되고, 또한 규제 완화와 국비 지원 등 전방위적인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효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 지원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활용해서 전 주기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셀트리온, 또 앱티스, 휴젤, 아마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알만한 그런 글로벌 앵커 기업과 함께 지역 벤처를 연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기업의 기술 컨설팅과 연구 자원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 아래서 입주 기업들의 가시적 성과가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윈피그 바이오랩이라는 회사가 이 셀트리온과 신약 공동 연구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증기부의 스케일업 팁스에도 선정이 됐고, 한국 FMC는 필수 원료 의약품 국산화 연구로 95억 원 규모의 국가 과제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한 LNP 솔루션이 AI 신약 개발 플랫폼 정부 글로벌 협업 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기도 했고요. 입주 기업들이 이처럼 기술력과 투자 유치의 성과를 입증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민선 8기에 구축한 견고한 토대 위에서 민선 9기에서는 실질적인 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 성장을 가시화하는 결실의 시기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우선 2027년까지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와 종합지원센터, 그리고 임직원들의 정주 여건 강화를 위한 행복주택 등이 연이어 건립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는 바이오 기업을 30개 이상 추가 유치하고, 나아가서는 2035년에는 연관 기업을 100개 정도까지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00명 이상의 고용 인원과 또 3천억 이상의 경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민선 9기에는 어떻게 진행 상황이 또 계속해서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박사님, 아까 그 지역 미래 먹거리 또 바이오 산업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을 육성해서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홍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화산업단지라든가 기회발전 특구와 같은 인프라 사업은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후에 어떻게 산업적으로 자리 잡을 것인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전국의 바이오 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들처럼 대기업 중심으로 경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항체라는 특화 분야, 이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대체 불가능함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를 통해서 강원도의 다른 지역과의 관계도 서로 산업을 뺏고 뺏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밸류체인으로 엮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홍천군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홍천군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좀 어렵고 강원도와 함께 원팀이 되어서 함께 구상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 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앵커 기업 유치 같은 경우도 좀 필요하고요. 이런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정주 환경의 개선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바이오 분야가 석박사급의 인력이 많다 보니까 이들에 대한 지원 환경이 구성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때 용문홍천 철도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을 유치할 때는 수도권 통근이 가능한 바이오 클러스터 산업단지라는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지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도 정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홍천군이 철도와 바이오 양대축을 중심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도약할 날이 정말 멀지 않았거든요. 네. 아울러 홍천의 뿌리입니다. 농업 기반을 좀 탄탄히 다지는 과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네. 군수님, 민선 8기에 이어서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네. 이 부분 좀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안타깝게도 저희 홍천군이 전국에서 69개 있는 인구 감소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홍천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또 이에 따라서 우리 홍천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들도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23%가량이 농업에 종사하는 강원 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농업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농촌의 고령화와 또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이 위협받고 있고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래서 저희 홍천에서는 홍천형 농기계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천형 농기계 농자재 산업 육성은 단순히 농기계를 보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농업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홍천이 과수 산업과 밭작물 중심 농업 환경에 맞는 소형 그리고 특화 농기계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령 농과 여성 농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소형 트랙터 그리고 전동 운반차, 자율주행 관리기, 스마트 방제기 등 사용이 편리한 농기계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해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농기계와 친환경 전기 구동 농기계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농기계와 농자재 기업이 연구 개발하고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와 실증 센터도 함께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셋째는 농자재 클러스터를 종성해서 기업 유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아마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홍천군이 농업 기계 그리고 특화 농기계로서의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올해 11월에는 홍천 사과축제와 연계해서 최신 농기계를 선보이는 전시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또 2029년도에는 국내 농기계 박람회를 유치해서 홍천을 알리고 농기계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원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민선국이 홍천 군정의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군민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이야기 갖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게 참 좋았다 이런 게. 촌떡이라고 있는데 여기 국산 메밀만 쓰거든요. 저 가운데 골목이 그 메밀 촌떡 그 하는 골목이에요. 물 맑고 공기 좋고 사람 인심 좋고. 살아가기 도시보다는 너무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너무 살기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칠소폭포가 있고요. 용소 계곡도 있고요. 가보면 너무 시원해요. 그래서 또 벌레도 없고 사람들이 참 많이 찾을 만한 곳이에요. 메밀장이 유명하고요. 또 홍천 찰옥수수가 유명하고 이 정경이죠. 자연스럽고 편안하다. 사람들이 친절하고 뭔가 시골이다 보니까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공연 주차장을 만들어놨어도 대형 버스가 지금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 승용차만 들어가고. 시내버스가 그 가로나공유나 이런 인구 밀집 지역으로 좀 많이 좀 다녔으면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상권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발전이 많이 됐을 것 같은데 영문철도 딱 생기면은 자유롭게 그냥 딸도 보고 싶으면 가고 아들도 보고 싶으면 가고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애기들 웃음소리가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시골 사는데 버스 시간이 좀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요. 내가 여기 장사를 54년을 앉아 있는데 장사 안 되고 그러니까 불편해.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해줘야지 돼. 놀거리가 잘 없어서 딴 데 놀러 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주말에 그 식당마저도 이제 밤에 되면 좀 닫는 경우가 있으니까. 할 것도 별로 없고 친구랑 놀 때 롤러장도 없고 뭔가 오락시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서 자전거 도로나 이런 곳을 조금 좀 활성화 좀 많이 해서 양평에서 춘천까지는 연결이 돼 있는데 홍천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홍천까지 연결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병원이 너무너무 가면 한 4시간씩 기다리는데 병원이 종합병원이 큰 병원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요. 먹거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홍천 젊은 사람들이 유입책을 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죠. 나에게 홍천이란 제2의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간 오래오래 사랑하면서 살 겁니다. 집 같아요. 편하고 익숙한 장소라서 살맛 난다. 뭐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여러 가지 뭐 다 좋아요. 휴식처 어디 좀 정신없게 놀다가 오면은 좀 편안한 기분이 들어요. 홍천의 모든 사람들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천은 천만 번 봐도 좋은 공천군이다. 홍천으로 천 명이 왔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천으로 오세요. 너무 좋아요. 네, 홍천으로 모두들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천은 뭐 1000만 번 봐도 좋다. 홍천으로 1000명이 왔으면 좋겠다. 참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행시 당연히 준비되셨겠죠, 교수님? 네.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홍! 그런데 지금 홍천 주민들이 예. 너무 센스 있게 잘해주셔가지고 네, 부담이 되실 것 같거든요. 예,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자, 이겨내시길 바라겠고요. 국민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 홍! 3, 홍삼. 천! 9. 홍삼천국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센스 있으셨습니다. 자, 이제 인터뷰 가운데 몇 가지 현안 좀 여쭤볼게요. 아, 근데 뭐 안 물어보시나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홍천이 예. 그 6년근 인삼의 주 산지거든요. 예. 그래서 홍천은 홍삼 천국이다 이렇게 대명사처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홍천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은 대부분 홍삼의 원료를 쓰기 때문에 네네. 홍천에서 생산되는 6년근 인삼 그리고 인삼 제품 마음껏 그리고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홍천 인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으셨던 네. 답변을 또 해주셨고요. 자, 인터뷰 가운데 그 질문이 좀 눈에 띄었어요. 버스 노선과 배차 간격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혹시 없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체적인 홍천군 버스 노선에 대한 네.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에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오긴 할 텐데요. 아무래도 인구가 계속 좀 줄어들고 또 고령화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또 버스 회사도 또 이 많은 이용객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또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이 이동 수단을 최대한 편리하게 만들어내야 하는 데는 이유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반드시 이번 용역 결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낼 것이고요. 그리고 또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는 저희가 희망 택시라는 택시를 또 활용하고 있거든요. 네. 버스 이용료이 1,700원인데 이 희망 택시를 이용하면 1,700원만 부담하게 되면 원거리에서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동 수단을 강구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또 바로 여쭤볼 게 전통시장 네. 활성화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저도 그 어머님 말씀이 좀 기억이 나거든요, 교수님. 네. 민선국에서 구상 중인 계획 전통시장 활성화 있습니까? 저희가 민선 8기 때는 전통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약 200면의 공영 주차장을 저희가 개설했거든요. 네. 이를 개설하고 나서 이제 많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장 내에 급배기 시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중원을 해서 여름에는 좀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했고 또한 또 중앙시장 내에는 또 오픈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소상공인들이 소개 영상도 만들 수 있고 또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설들을 저희가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저희가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인구가 줄어드는 시점에 정주 인구를 늘릴 수 없다면 우리가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수를 늘려서 지역의 경기 효과를 크게 늘려나가는 데 큰 의미가 있거든요. 네네. 앞으로 이런 문화관광형 시장을 통해서 우리 지역 전통 그리고 재래시장에 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문화와 관광을 함께 즐기는 전통시장으로 만들어내고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공모에 차근차근히 잘 준비를 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거듭나고
우리 어려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저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의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 5월에 발표됐던 2025 홍천군 사회조사 결과에서도 이제 주민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1순위가 의료 분야 강화였거든요. 네. 군수님 의료 인프라 개선 방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짧게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종합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예. 지난 코로나 시점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응급실을 24시간 365일 운영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의료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홍천 아산병원이 응급실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 홍천 군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 홍천군에서는 국비를 포함해서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응급실이 상시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뇌질환 환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뇌질환 환자는 그야말로 이 골든 타임을 넘어서면 생명의 위험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림대 춘천성심병원하고 협력 의료기관 체제를 갖춰서 홍천에서 응급 뇌질환 환자가 발생되면 이 구급차를 타고 어디를 가야 될지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응급체계를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린이들, 이 소아 중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이제 부모들은 속이 타죠. 예. 그래서 저희가 강원대 어린이 병원에도 일부 예산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이 소아 중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응급진료 체계도 갖추어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또한 이제 부족해 가고 있는 이 공중보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 보건지소, 이 권역별 순회 진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해결해 나가고 최대한 의료 공백 제로 홍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 듣고 국민 여러분 든든하실 것 같고요. 네. 박사님께 질문 또 드려볼게요. 기업과 인재를 유치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도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약 1분 정도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새로 유치되는 인력은 물론이고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정주 환경의 개선입니다. 예. 예를 들면 홍천 터미널 앞에 45층짜리 아파트가 올해 입주 예정인데 이미 작년에 분양이 다 끝났습니다. 그만큼 정주 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장내에 들어가는 역사 주변을 공간을 활용하고 기존 도심을 같이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한다라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재를 유치해도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주환경 개선이 필요하고요. 앞에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대중교통 부분도 이 지역 간을 서로 연계시키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어봤고요.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은 이번에 분위기를 바꿔서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현안 시간입니다. OX 퀴즈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앞에 팻말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군수님께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재선 성공 솔직히 예상하고 있었다. 예상을 하셨고요. 두 번째도 우리 군수님께만 질문을 드릴게요. 당이 다른 도지사와의 호흡 자신 있으십니까? 자신 있으시다는 미소와 함께 동그라미 들어주셨고요. 세 번째 질문은 두 분께 함께 공통으로 드릴게요. 철도 개통과 역세권 개발 완료, 민선국이 임기 내 가능하다. 세모인가요, 두 분 다? 두 분 다 세모라고 답변을 해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 드릴게요. 소음 피해 큰 204 항공대 이전 문제. 당장은 답이 없다. 역대급으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자, 두 분과 이것도 네 번째 질문도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자, 이제는 주관식 답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민선국이 홍천군의 미래는 네모다. 수도권이다. 수도권이다.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박사님, 민선국이 홍천군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산업이다. 산업이요. 자, 산업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음 피해 큰 204 항공대 이전 문제. 당장은 답이 없다. 군수님. 세모라고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요. 네. 짧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사실 이 문제는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저희 군에서는 그 정책 자문단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방부와의 협의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행정체계 전반을 이쪽과 차원을 맞춰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이전 단계까지만이라도 2024 항공대에서는 현재 이 부대 내에서 훈련하고 있는 이 훈련장만이라도 네. 임시 다른 곳에 가서 좀 훈련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좀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군수님이 선곡하신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가 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도시 홍천이었습니다. 딱 어울리는 곡 어떤 곡 준비하셨습니까? 유정석 가수님의 질풍가도. 굉장히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선거를 준비하면서 로고송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이 노래가 굉장히 경쾌하고 또 노랫말처럼 우리 홍천군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힘차게 달려나가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질풍가도 선택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달리겠습니다. 민선국이 홍천군정 함께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신영재 홍천군수님, 장진영 강원연구원 부위연구위원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홍천군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 봤습니다. 모쪼록 홍천군이 용문 홍천 광역철도와 바이오 산업 육성을 통해 수도권으로 도약하는 경제 으뜸 도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선국이 새로운 미래를 열다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